자,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죠. 어떻게 하면 손절 잘할 수 있을까? 어느 때 해야 되는 것인가? 몇 퍼센트? 어떤 상황?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절을 잘하게 하려면 내가 매매를 할 때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될까?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는 거를 계속 해봐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손절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단순하게 손절을 잘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주식을 잘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우리의 좀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이 손절이라는 것도 좀 달리 이해해야 되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궁극적으로 주식을 잘하는 방향의 손절이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연습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익을 내는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손절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잘한다. 이 명제는 참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근본적인 이유는 손익비 관리 때문에 손절을 신경 쓰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의 결과적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글로 쓰고 보면은 되게 이상하다는 거를 바로 직시할 텐데 앞뒤 관계, 인과관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식을 잘 못하는 단계에서 손절을 잘한다는 게 뭔지 이해도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파생된 문장들이 만들어져요. 따지고 보면. 네, 이렇게 문장이 바뀌면은 이 바뀐 문장에서 중요한 뉘앙스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손절이라는 행위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 행위만 하기만 하면은 마치 주식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절을 잘 못한다면은 내가 손절 원칙을 두자. 마이너스 3% 되면은 칼손절이야. 아니면은 내가 시작할 때 얼마 가격 이탈하면은 손절해야지. 이런 거 정해놓고 잘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뒷단에는 뭐가 이어지냐면은 손절하고 나서 다음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 낼 확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수익 낼 때 크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그럼 첫 문장으로 돌아가죠. 주식 잘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주식을 못해. 해당될까? 이 행동을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맹신하고서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계좌가 녹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손절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반드시 생각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있어요.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칼손절이냐 아니면 다른 스타일의 하락 관리냐, 이거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에서 저는 칼손절보다는 관리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형태의 스타일을 훨씬 더 선호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익성 때문에. 손절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명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케이스로 예를 들었잖아요. 보는 것처럼 이런 되게 뭔가 분기점 같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여기서 손절을 연습한 사람들은 손절 경험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어쨌든 그거 연습 안 한 사람보다는 좀 원칙적으로 손절을 잘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인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주식을 잘하는 거에 한층 가까워졌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저런 상황에서 내가 잘 대처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대처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과감한 결단도 내려야 될 거고, 때로는 지루한 것들 참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거고, 다 플러스 알파의 형식으로 잘하게 되는 그런 경험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여기서 손절을 딱 때려버린 사람은 그 뒤에 이렇게 원치 않는 이런 흐름들이 오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경험을 쌓을 길이 없죠. 그거 어디 가서 쌓을 건데, 그거를. 한 3년 동안 주식을 해봤자 계속 이런 거 테마주 같은 거 들어가고 수급주 같은 거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 수익 나면 아싸, 그러다가 이제 손실 나면은 손절, 이러면서 연습 잘했다. 그렇게 되면서 그냥 오락가락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잘하는 사람이 되는 길에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죠. 다른 경험치를 못 쌓으니까. 본인은 손절을 잘하려고 마음을 아무리 먹어봤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손절도 못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말했지만 연습을 좀 하면 그나마 좀 낫지만,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는 그런 손절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손절을 몸에 익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요 방금 전에 말했었던 그런 연습 행동들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를 쌓아 올려갈 때 1차 성공, 2차 성공, 3차 성공 이런 류의 얘기를 했었는데 주식 전업 투자자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 1차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걸 차용하는 겁니다. 굳이.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직장인에 본업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계속 매달리면서 칼손절을 연습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무 시간대 차트 그 정도로 오래 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음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톡 까놓고 칼 손절 연습도 못해요. 여건이 안 되니까는 변형 차용하는 겁니다. 아, 저희 단타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바로 시가에 칼 손절하지. 그러나 나는 기다렸다가 여기 비슷한 가격이 오면 그럴 때 손절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 해놓고서 잘했다고 위안 삼고 있는 거고, 그것도 결국은 짬뽕이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는 더더욱 발전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쵸. 게다가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매매를 잘한다는 거는 수익은 키우고 손실은 줄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대표적인 말로 손익비 관리를 한다는 거고 이거를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로 녹여낸 사람들이 주식을 결국엔 잘한다. 이거는 다들 아시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생각해야 되는 게 칼손절을 연습하게 되면은 손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마상을 입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하기 싫어서 수익을 높일 수가 없어요. 쫄리니까 계속 팝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팔어. 손절하느니 판다. 수익 챙긴다. 이렇게 돼요. 공격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익비 관리가 잘 안 나온다. 특히 직장인분들은 더더욱 그렇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르고 나서 요 사이에 기회비용 때문에 자른 건데 이거를 다시 할까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00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정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더 잘하게 되거나 이 여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더 줄일 수 있다. 손실을. 이거를 관리를 해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20 또는 플러스 20으로 만듭니다.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손실 관리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라고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익성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 어차피 여기서 손절하고 넘어가서 다른 데서 수익 내면 되잖아. 이게 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거대로 관리해도 다른 데선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 이 정도 되면은 선택권이 생긴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손실 보더라도 다른 데서 수익 나면 되잖아 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그거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그분이 손절을 하든 뭐 손절 할아버지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잘하니까. 이미 잘하는 경험치가 있고 거기서 토대로 뭔가 데이터가 나온 거겠죠. 그런데 저희 영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거 막 궁금한 마음으로 배우는 분들이 그런 걸 배워가지고 손절 잘해야 된대. 그래갖고 손절하고 다른 데서 잘해야 된대. 다른 데서 잘하려고 하고 그냥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됐을 때의 결과. 근데 그게 마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계속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지금 영상에서 되게 강조하는 거는 잘하는 게 먼저다. 잘해지는 게 먼저다. 이거는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매매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매를 잘하려면 첫 시작점이 뭘까? 매수죠. 이제 매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걸 떠나서 이 매수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어떤 기대감이 있죠. 올라갈 거다, 횡보할 거다, 하락을 할 거다 등등의 어떤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현재 이 종목을 보고서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만들어 갈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선택을 해요. 예측하고는 좀 달라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다릅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다는 거는 실제로 이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자, 틀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는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상승파동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선택적인 매매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첫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해요. 횡보를 한다? 대표적으로 박스권 매매다? 그럼 첫 매수가 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적당하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락하는 상황에서 음봉 매수를 한다? 첫 매수가 강하면 안 되겠죠. 약해야 됩니다. 오히려 적어야 됩니다. 세계는 처음부터 매매 스타일부터 달라요.
초보자들은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내가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먼저지 이거 손절 라인 뭘로 잡을까 이거는 글쎄요 어떤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스스로 정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러면 저걸 잘 정하면 되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상황 파악을 잘 하기만 하면 또 손절이랑 덧붙여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매수 타점 더하기 손절이 한 세트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여기 매수 타점을 내가 잘 잡아서 여기서 비중 좀 세게 들어가고 안 되면 손절한다. 올라가면은 그거 딱 먹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짜는 건데 그거라도 잘하면은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잘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실제로 클럽에서도 이거를 되게 집중해서 하는데 이 더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까지 얘기한 거 토대로 보게 되면은 어떤 매수 타점을 잘 잡는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추세를 잘 이해한다? 아니면 캔들의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좋은 나한테 잘 맞는 매수 기법을 찾는다? 다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게 파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파동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하면 되는지 이해했다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언어로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파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 잘하려면 관찰 많이 해야 돼요. 종목을 많이 봐야 된다 이 얘기고요. 많이 봤어 그래서 매매를 했어 하면은 선택을 해서 내 이 선택 한 번 했는데 이게 틀리면은 바로 심판받지 말고 이거를 연속적인 선택을 더해가면서 선택의 심판을 좀 해칭도 시키고 조화롭게 만들어서 웬만하면 다 성공하게 만드세요 라고 말하는 거고 요런 매매 행동을 이어붙여 가게 되면은 심판받는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손실 매도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맘먹고서 칼손절 해야지. 그때 손실금과 비교하게 되면은 정말 귀여운 애교 수준이에요. 그거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익성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연습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선순환의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제 주식 인생을 걸고서 거의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대처. 이게 설령 손절이든 뭐든 요 선택은 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로 선택하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하락에 대한 대처, 대응 이거 잘해야 여기서는 어떨지 몰라도 공격을 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방어를 잘해야 공격을 잘하게 돼요. 그 정도 깡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격을 잘해야 수익성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손익비를 컨트롤하는 나의 캐파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매매에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다 이어져서 이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순환을 만드는 사람과 못 만드는 사람들의 차이를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르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 그 손익비 잘 만들고 선순환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거 피하지 않고 잘 해낸 사람들이다. 자, 오늘 주식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좀 구체화된 설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주식을 잘해야 돼요. 일단 주식을 잘해야 수익도 많이 나는 거고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식 잘 못해도 돈만 벌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식 잘 못해도 그냥 좋은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이 좀 나한테 행운이 크게 작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 이후에 더 큰 실패를 보게 되죠. 예전에 그리스의 격언인데 신이 인간을 파멸시킬 때 가장 먼저 미치게 만든다.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행운이 몰고 오는 거는 본인이 그냥 이성이 마비되고 미치는 거거든요. 왜? 실력이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를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고 그러는 거라서 일단은 그건 말이 안 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식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 주식을 잘하려면 약간 그 손절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거에선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그걸 벗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큰 수익을 내는 것까지도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손절을 잘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더 큰 수익을 못 내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려면은 뭔가 손절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손절을 떠나서 하락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최근의 흐름도 주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까지 쭉 이어져서 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영상이 짧은 영상은 아니에요. 저희 영상 둘이서 진행하기도 하고 깊은 얘기도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많은 요소들이 좀 비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락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럴 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런 거 당연히 추가로 궁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과거에 또 수없이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 너무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영상 댓글란이나 영상 설명란에다가 같이 보셨으면 좋은 영상들 몇 가지 추려가지고 링크를 걸어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